로션, 에센스, 세럼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 단계별 스킨케어들 중에서 하나밖에 바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연구원님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까요? 아무래도 가 가장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우코스 서포터즈 엄서윤입니다.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낱낱이 해결해줄 뷰티 솔루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 앞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대망의 첫 번째 콘텐츠 어떤 주제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장품 성분편의 첫 시리즈로 스킨케어 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장품의 중심, 화장품의 전문가, 연구원분을 모셨습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나우코스 연구소 기초신재영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마침 제가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나 있어서요. 연구원님께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한데요. 하지만 제 피부가 지금 트러블이 또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스킨케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로 스킨을 발라야 되는지 세럼을 발라야 되는지 에센스를 발라야 되는지 항상 혼란스럽고 고민이거든요. 이 스킨과 에센스, 세럼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 보통 스킨이나 토너를 제일 먼저 세안 후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나 세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분크림, 영양크림 나눠서 바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크림이나 넥크림까지 기능성 성분들도 많이 바르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형에 들어가는 오일, 그러니까 보습을 담당하는 에몰리언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이나 토너 보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제형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물하고 친하지 않은 오일 성분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투명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점도가 높은 에센스나 세럼으로 피부결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보습 성분들을 더해주고 조금 더 보습 성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으로 피부를 한 번 더 덮어줘서 피부에 도포해준 보습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별 스킨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근데 연구원님, 저희 어머님은 나이트 케어를 하실 때 주무실 때만 30분이 넘게 걸리세요. 항상 씻고 나오셔서 토너 바르시고 스킨 바르시고 로션에 영양크림에 아이크림에 심지어 중요한 날은 마스크팩까지 하고 주무시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모든 화장품을 바르는 거, 이거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측면과 좀 가성비적인 측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브랜드에서 기능성 라인을 이제 스킨케어 라인을 만들 때는 내가 이걸 단계별로 발랐을 때 정해진 분량만큼 발랐을 때 최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분 보유량이라든가 보습 성분 같은 걸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내놓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브랜드에서 같은 라인으로 그 스킨케어 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제품을 전부 다 사는 것이 개발하는 회사에서 의도한 보습 성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의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액제, 그리고 로션제, 그리고 크림제. 그 외의 제품 네이밍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브랜드사에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만든 말이다. 예를 들어서 로션은 물과 오일을 적당히 섞었는데 흐름성이 있는 제형이고 물과 오일을 섞었는데 움직이지 않게 반고형으로 만든 게 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묽은 제형을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모아서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준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에센스고 그리고 그 중에 그걸 좀 더 농축해서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더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한 게 세럼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형의 이제 성분들이 다 다르고 원하는 제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에센스와 세럼의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진 듯한 에센스와 세럼을 연구원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에센스로 이름을 지어도 될 것 같고 세럼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것 같은 제형도 굉장히 많고 크림 같은 경우에도 영양 크림인데
많이 끈적이지 않는 제형, 그래서 오히려 수분크림과 영양크림의 경계가 있는 제형도 많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모든 스킨케어 라인을 다 바르시는 것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혹은 두세 가지 정도만 라인에 맞게 바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 단계별 스킨케어들 중에서 하나밖에 바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연구원님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고 남성이기 때문에 저 같은 나이대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에센스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남성 올인원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에센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당한 보습감과 그리고 적당한 흐름감, 부담스럽지 않은 끈적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에센스이기 때문에 저는 남성분들에게는 에센스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도 다양한 에센스 제품들 다 바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챙겨 바르는 편이었는데 워낙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많은 제품을 발라보고 씻어내고 또 닦아내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일부러 챙겨 바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연구원님. 저는 화장품 성분을 보다 보면 가장 앞단에 있는 정제수라는 성분이 가장 눈에 띌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정제수가 저한테는 사실 좀 단순한 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좀 특별한 성분일까 싶기도 한데요. 화장품 성분에 가장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는 이 정제수, 일반적인 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증류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증류수를 3차까지 증류한 그런 좀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친 정제수입니다. 그래서 1차 증류수라고 하면 한번 끓여가지고 증발된 물을 모아서 순수한 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이온들의 이온균 수지로 인해서 전부 다 제거한, 그러니까 정말 초순수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기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친 정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화장품을 섞기 위한 가장 순수한 물이라면 이 정제수 마셔도 되나요?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마셔도 몸에 큰 지장을 일으키진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지고 계신 오해 중에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뭐 몸에서 탈수 증상을 일으켜서 혹은 이온도 없기 때문에 뭐 피부에서 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속설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입안에 닿는 순간 입안에 있던 많은 미네랄들이 녹아 나오고 또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이온 성분이 들어가면서 정제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마셔도 일반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이 마시게 되면 탈수 증상이나 이제 복통이 올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많이 마시면 일반 물도 충분히 그런 탈은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마실 일은 없겠지만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뭐 소량 마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사실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밤에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아무래도 화장 지우고 자기가 굉장히 귀찮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 씻고 나면 또 스킨케어 하는 게 한 세월이라서 저는 스킨과 에센스, 크림을 한 번에 손에 돌고 믹스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바르고 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믹스해도 사실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발라서 내 피부에 가장 적합한 사용감이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섞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성인 제품이 있고 조금 염기성에 가까운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제품을 섞으면 각각의 pH에서 효능을 잃을 수 있는 성분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각각 이제 정해진 분량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킨케어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 성분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연구원님, 화장품 성분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지고 계신 제품의 단상자나 제품 뒷면에 보면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들은 빠짐없이 거기에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ml 이하의 제품이나 10ml 이하의 제품은 이제 제품 성분의 일부만 적거나 안 써도 되지만 그 제품들도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그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성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들어간 함량 순서대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쓰이는 성분은 가장 많이 쓰인 성분이고요. 가장 뒤에 있을수록 적게 쓰인 성분인데 다만 1% 이하의 성분들은 그 순서를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모두 차이가 있지만 한 절반 이하부터는 그 성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성분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절반 앞쪽을 많이 확인을 하면 좋겠네요. 사실은 그렇지만 모든 90%의 화장품을 보시면 맨 첫 번째는 정제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쓰인 성분들일수록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야 될 성분이나 좀 나한테 안 맞아서 주의해야 될 성분들은 조금 들어간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뒷부분을 확인해야 그런 나한테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나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성분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화장품 전성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에게 잘 맞는 화장품 성분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저도 지금 같이 제품에서 전성분을 보고 있는데요. 디카프릴 릴카보네이트, 디프릴티아디페이트 너무 성분들이 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연구원님은 이 성분들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많이 쓰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성분은 디카프릴릴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부티라디페이트 같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이제 에몰리언트, 그러니까 보습을 줄 수 있는 오일 성분인데 약간 극성을 나타내서 좀 선크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오일 성분인데요. 사실 저는 신재영 팀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성분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성분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데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여기 집중해주세요. 뷰티 솔루션 핵심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화장품 성분도 너무 어렵고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피부 타입별 이 성분만 기억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스킨케어 시 건성과 지성, 피부 타입별로 가장 먼저 확인하면 좋을 성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편한 건 내가 사고자 하는 점원에게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이런 지성이나 건성 타입의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소비자가 사실은 이 성분 중에서 어떤 게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 성분들로 유명한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아니면 세라마이드 그 외 기타 이제 글라이콜로 끝나는 보습제 성분들 아니면 글리세린이나 다이올로 끝나는 보습제 성분들이 들어가시는 걸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지성이신 분들은 에몰리언트보다는 알코올이나 에탄올 혹은 좀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멘톨이나 소르비톨, 자일리톨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걸 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대표적인 성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네. 가장 그 제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나 제품의 이제 브랜드사 고객 상담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성과 지성, 피부 타입별로 꼭 확인하면 좋을 성분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화장품을 경험해보고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뷰티 솔루션 첫 시간으로 스킨케어 편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연구원님 덕분에 스킨케어에 대한 꿀정보 아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킨케어와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아주 많지만 아직 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낯선 우리 구독자 뷰리니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려고 생각해보면 내가 따져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민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나와 맞는지 많이 걱정하실 텐데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많은 연구원들이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성분으로 최고의 효능을 낼 수 있도록 밤낮 고생하면서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2차적으로 식약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성분들로 구성된 화장품이 팔릴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은 성분을 배제하는 것, 최대한 많은 효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발랐을 때 기분 좋은 화장품, 내가 발랐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는 화장품으로 안심하고 골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장품 성분도 공부하고 스킨케어도 열심히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카테고리로 더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